스탠딩 혹시나 콘서트 가시면은 그 처음 본 정체불명 아줌마를 조심하세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본을 좀 써왔습니다. 그다음에 콘서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날씨가 덥네요. 네, 먼저 콘서트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베이복스너들 콘서트를 세 번 다녔거든요. 8월 2일 날 이제 여수 K백 아일랜드 페스티벌 갔다 왔고, 감면누나 토크 콘서트 8월 30일이었나? 네, 그때 갔다 왔고, 단콘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수 이제 K백 아일랜드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네, 여수 좋죠. 저도 가끔 가는 곳인데, 일단 처음에 티켓팅을 되게 좀 어떻게 했냐면은 6월 달인가? 올해 6월 달인가 이제 저 기사로 접했어요. 기사로 접해가지고 어떤 콘서트를 한다길래 기사로 접했는데 거기에 여수 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뭐지 하고 봤는데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나?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왜 나오지 했는데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해야겠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저는 이 여수 K메가를 티켓팅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진짜 티켓팅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탠딩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스탠딩을 처음 가가지고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스탠딩 전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스탠딩이 왜 비추하냐면은 힘들어요. 전 이번에 제대로 신고식하고 왔는데 저 모르고 갔단 말이죠. 처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스탠딩으로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대, 20대 스탠딩 추천. 근데 30대부터는 좀 비추해요. 힘들어요. 그게 여름이라 그러고도 있고 야외일수록 더 힘들어요. 보통 여름 페스티벌은 이제 야외에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야외에서 스탠딩이면은 진짜 최악입니다. 웬만하면 비추. 어쨌든 스탠딩을 갔고요. 티켓팅은 이제 뭐 스탠딩이라서 딱히 뭐 자리가 지정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필요 없었어요. 지정석은 이제 빨리 결제하면 되는데 스탠딩은 서서 보기 때문에 그 스탠딩이 이제 문화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각종 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보고 이제 다 집에 빨리 가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고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스탠딩이 장점이었고 단점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수 K 내가 아일랜드에 8월달에 가면서 그때도 2박 3일 갔거든요. 2박 3일 갔는데 그게 토요일날 공연이었어요. 8월 1일날 8월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미리 갔거든요. 여수를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왔어요. 근데 공연 전날에 금요일날 가서 미리 저녁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일바 따로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줄 서서 기다리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갔는데 물어보고 나왔는데 나올 때쯤에 어떤 이상 아줌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공연 전날에 제가 물어보고 나올 때 그래서 뭐지? 이분은 뭐 하는 분이지? 하고 있는데 그 번호 적는 게 있거든요. 스탠딩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번호 적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뭐 공연 보러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일 보러 오는데요 하니까 그럼 번호 적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대뜸. 그래서 뭐지? 일단 뭐 적었죠. 스탠딩 처음이고 모르니까. 근데 좀 쎄했어요. 이 사람이 스태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스태프인 척 하니까 전 좀 의심했죠. 솔직히 속으로 티는 안 냈지만 어쨌든 뭐 적고 갔는데 저녁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줄 서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미리 번호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그리고 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저녁에 다시 갔는데 9시까지인가 저녁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아무튼 갔는데 저녁에 와 이게 번호를 쓴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저녁에 전날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전날에 저녁에 딱 왔는데 순서가 되게 저기가 17번이었나? 16번이었나 그랬는데 얘기하다가 뭐 내일 뭐 몇 시까지 나오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아침 8시까지 오래요. 그 번호 적은 사람들. 물론 뒷번호랑 뭐 이름 익명을 썼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공연하는 날 아침 8시인가 갔어요. 근데 제가 10분 늦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10분 늦었다고 이제 보도가 밀린 거예요. 그 보도 떴는데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하게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원래 한 2번 때였는데 밀려가지고 막 30번대로 제가 밀려났어요. 30번대로 밀려났는데 그 정체불명의 아줌마, 버너스라는 그 아줌마가 아침에 오더니 딱 봐도 관계자가 아니에요. 스태프도 아닌데 막 CP인 척 하다가 8시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체불명의 아줌마가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10시쯤에 이제 스태프 오시면은 그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었죠.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뀌어요. 막 11시에 온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12시에 온다 계속 그렇게 말하다 밀려가지고 막 2~3시간 기다렸다가 결국 한 5시간 기다렸어요. 아침 8시에 가서 거의 뭐 1~2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가 없어져가지고 진짜 쌍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스탠딩 혹시나 콘서트 가시면은 그 처음 본 정체불명 아줌마를 조심하세요. 그 원래 번호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K메가 페스티벌 그 평도 좀 안 좋더라고요. 원래는 그 번호 쓰면 안 되는데 지들끼리 번호 쓰고 있다고 막 평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스탠딩을 혹시나 뭐 콘서트 가실 때 신원불명의 아줌마들을 조심해라. 번호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정석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티켓팅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아무튼 좀 스탠딩 저는 좀 비추해요. 비추고 단점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여름 스탠딩을 조심해라. 그리고 정체불명의 아줌마를 조심해라. 스태프가 아니면은 경계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공연 자체는 재밌었어요. 돈값을 했고 여수 K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 라인업이 되게 좋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제가 갔었는데 오렌지데이라고 아티스트 라인업이 베이비복스, G.O.D 유닛, 하우, 손호영이랑 김태우님 나오셨고 이승기 몽니, 포레스텔라, 피프티, 클로즈 유어 아이즈, 하츠 투 하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거의 아이돌 위주로 나왔고요. 좀 썰이는데 여수 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 되게 힘들게 입장에서 들어갔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 나왔고 제가 그날 국밥 한 그릇 먹고 새벽에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었단 말이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날이 엄청 더웠어요. 막 폭염특보여가지고 진짜 개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날씨에 제가 옷을 반바지에 긴팔 입고 갔단 말이에요. 모자랑 선크림 발랐지만 반바지 입으니까 밑에 하반신 다 탔어요. 타가지고 와 고생했는데 어쨌든 라인업이 되게 좋아가지고 공연을 봤거든요. 공연이 한 4시인가 시작하더라고요. 3시인가 4시 봤는데 제가 그때 또 풀영상 찍으려고 아이폰을 켰죠. 근데 아이폰 배터리가 중간에 찍다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공연이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총 3개 그 아이폰이 있었는데 2개는 다 쓰고 이제 배터리 하나 남은 거예요. 저는 이제 베이복스 아들 찍으려고 한 건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제가 안 찍었어요. 처음에 찍다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제 제 목적은 베이복스 아들 찍는 거니까 중간에는 좀 스탠딩을 즐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못 찍은 가수가 누구냐면은 G.O.D 유닛 손호영 김태우님 못 찍었고 이승기님 못 찍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라이브 스탠딩으로 즐겼어요. 되게 노래 좋더라고요. 잘하고. 새로운 가수도 좀 많이 봤는데 몽니 이분들 되게 노래 좋던데요. 그곳에서 노래 되게 좋았고 노래 되게 잘하시고 뭐 포레스텔라, 피프티, 클로즈 유어 아이즈, 하츠 투 하츠 되게 처음 본 아이돌들도 많은데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 뭐 어쨌든 여수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은 그렇게 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겸 뭐 콘서트 겸 오랜만에 여수를 갔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약간 워터밤처럼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물대포를 한 10분마다 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물대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더워가지고 진짜 그날 쓰러질 뻔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잘 끓여갖고 오히려 물대포를 즐겼어요. 물대포 쏠 때마다 잠을 깼다. 솔직히 잠 왔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서서 졸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이복스 나들이 나오는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 이제 가요대 제자들 누나들 나오면서 그때 충격에 헤어나지 못해서 제가 덕질을 1월달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덕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수에서
처음 봤어요. 베이복스 누나들을. 아, 나 죽기 전에 봐야 된다, 이 누나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저한테는 여수 콘서트가 좀 되게 컸습니다. K-웨가 아일랜드. 고생했지만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으로 힘들면서 가장 최고로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베이복스 누나들을 실제로 봤다는 거. 근데 윤혜 누나가 그날은 안 오셔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심지어 제가 그 K-웨가 아일랜드 페스티벌 팔찌 요거 가져왔습니다. 기념으로 가져왔고 이제 두 번째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요거 사인 받았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너무 좋았죠. 사실 요것도 썰이 좀 있는데 제가 약간 갈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저도 촬영이 있어갖고 유튜브 촬영이 있어갖고 엄청 바쁜 건 아니었는데 8월 말에 갈까 말까 약간 고민했었어요. 근데 막차 탔었어요. 그때 마감 시간이 저녁 9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거의 마감 30분 전에 거의 결제해가지고 어쨌든 결제하고 또 서울로 갔죠. 1박 2일 서울로 가가지고 처음 갔거든요. 저는 감면 누나가 토크 콘서트를 자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하루였어요. 저한테는. 또 제가 베이복스 누나들 좋아하지만 감면 누나를 최애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갔었고요. 신도림 그쪽에 있었어요. 신도림 그쪽에서 했었고 저녁 6시에 했거든요.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저는 5시 50분까지 갔단 말이죠.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지 잘못한다 싶었는데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하에 공연장이 지하였거든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6시쯤에 안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다 지하에 계셨다는 거.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감면 누나 골수 팬들인 것 같은 분들이 막 서로 자기네들끼리 인사하더라고요. 팬들끼리. 근데 저는 처음에 동네 친한 친구인가 그 생각했어요. 뭐 너무 자연스럽게 왔어? 왔어?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길래 뭐지? 아는 사람인가?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팬들끼리 서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조용히 그냥 오신 분도 있고 저도 그랬었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되게 조용히 보고 갔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보고 갔었고 보여드릴 게 있다. 또 감면자 토크 콘서트를 처음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썰을 풀어보자면은 또 여기 있거든요. 요 슬로건 이걸 주시더라고요. 전 처음 갔다 보니까 감면자에게 슬로건 챙겨왔거든요. 팬이 와서 되게 귀엽죠. 이걸 챙겨갔었는데 가면 줘요. 이제 공연 보면 주는데 그 감면 누나 이제 남편분이죠. 황바울님이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도와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저를 또 이렇게 관객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좀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어쨌든 뭐 감면자 토크스를 봤는데 럭스 라이브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 가서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가사처럼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참았습니다. 그때 럭스를 부르는데 와 최고였어요. 진짜 최고였고 근데 이게 약간 비공개로 진행돼가지고 콘서트가 감면이나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비공식으로 진행한 느낌이어서 저도 모든 얘기를 다 풀 수는 없고 짤막하게 굵직한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럭스 라이브로 들었고 그 코난 OST 글로잉 온 마을 그 라이브로 들었고 감면은 이제 솔로 앨범 1집 옛날 여자 그것도 들었었고 다른 곡들도 많이 불렀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때 한번 보러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비공식이라서 다 풀 수 없을 것 같고 썰을 어쨌든 느낀 점은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 가격이 6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돈값을 하시더라고요. 팬 서비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누나들 막 사진도 팬들 다 찍어주시고 막 사인도 해주시고 제가 그냥 선물 드렸거든요. 감면 누나한테 막 키링 선물도 하고 그래서 감면 누나 그 MBTI가 ISFP인가 그런데 제가 그 MBTI 맞춰서 키링 선물을 사갔거든요. 그래서 감면 누나랑 이제 사진 찍고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누나가.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데 기분 좋았고
아마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 단콘 때도 아마 저를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았고, 또 그리고 재밌는 점이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가 처음에는 이제 노래만 하는 건가 싶었는데 토크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 사연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주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감면 누나가 진짜 소수지만 한 80명 정도 왔었거든요. 8, 90명 제 기억으로는 팬들이 저 포함해서 그날 되게 한 분 한 분 팬들 다 노래 부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막 감면 누나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팬들한테 진심이구나 감면 누나. 저는 되게 좀 놀랐고 처음 같지만 되게 강렬한 인상이었다. 뭐 누나 예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팬 서비스 대박이었고 아무튼 팬들의 어떤 교감, 소통 이런 걸 되게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잘하는 느낌이었고 또 감미연 누나가 되게 어른스럽다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 토크 콘서트 하면서 막 이런 상담 팬들의 어떤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인생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기억에 남았던 멘트가 좀 있는데 감미연 누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20대 때 막 스케줄 많았을 때 부모님 집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잠을 깨웠나 봐요. 근데 감미연 누나가 화를 냈대요. 스케줄 이제 나가야 된다고 깨운 건데 엄마는 감미연 누나가 화를 낸 거죠.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까운 사람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미연 누나가. 그래서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뭔가 더 진정성 있게 느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 뭐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제 막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감미연 누나 말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토크 콘서트가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되게 어른스럽다. 감미연 누나 성숙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미연 누나 토크 콘서트 대박이었습니다. 팬 서비스 장난 아닙니다. 저는 다음에 또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좀 할 얘기 많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단콘이죠. 단콘. 아, 이건 또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제가 티켓팅 베이복스 단콘 이것도 저 몰랐거든요. 여수 갔다 와서 콘서트 또 안 하나 그랬는데 웬걸 단콘을 또 한다는 거예요. 8월달에 예고돼가지고 그래서 미쳤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도 8월 12일이었나 티켓팅 했죠. 그날만 기다려가지고 진짜 이 악물고 진짜 티켓팅 했거든요. 나 이거 무조건 맨 앞자리 VIP 간다. 그래서 그날 티켓팅 그 오픈된 날 오후 1시였나 컴퓨터 계속 켜고 있었어요. 켜고 미리 로그인 해놓고 막 광클 준비하려고 들어가셨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 티켓팅하러 들어갔는데 티켓 링크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가 또 그 전날에 미리 리허설을 했단 말이죠. 티켓팅 빨리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빨리 결제할 수 있을까. 전날에 미리 에스폭스하고 딱 결제를 그날 했는데 근데 결제 날 들어가자마자 5초도 안 됐거든요. 5초도 안 됐는데 맨 앞자리 있죠. VIP 제일 앞자리 중간 거기가 10자리가 다 매진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간 지 5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 시간인가? 약간 의심했어요. 이 조작 아닌가? 1, 2초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어차피 이걸 결제 못하니까 앞자리는 맨 앞자리에서 제일 끝에 빈자리를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결제를 딱 눌렀죠. 그 다음 끝에 있는 게 요거였어요. 1층 D구역 7번. 요걸 제가 결제한 이유가 여길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중간에 5초 만에 사라져가지고 자리가 그나마 제일 앞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자리가 이거라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결제를 그걸 했죠. 빈자리를 맨 앞자리에 최대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결제한 게 1층 D구역 7번이었고 정확히 저는 35초 만에 결제했습니다. 맨 앞자리를.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5초 만에 그게 어떻게 결제가 가능하지? 불가능한데란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맨 앞자리 VIP를 결제했죠. 근데 당일날 막상 가니까 중간 맨 앞자리 계신 분을 봤거든요. 얼굴을. 외국 사람인 것 같던데요. 5초간 어떻게 결제했지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어요. 불가능한 존데 제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30초 안에 결제하자. 그거였는데 아직도 그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5초 만에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안 오실 겁니다. 맨 앞자리 중간. 어쨌든 맨 앞자리 저도 갔고 D구역 갔고 7구역 갔고 이제 편안하게 여수 때보다는 스탠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정석이 개꿀이거든요. 티켓팅만 잘하면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VIP로 결제했고 제가 그날 경희대 평화에서 처음 갔었는데 느낀 점은 되게 캠퍼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예뻤고 이지 누나 무교라 그런지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서 8월달에 결제하고 그게 9월 26일 네 9월 26일 이제 옛날이 됐는데 9월 27일 누나는 콘서트죠. 제가 9월만 기다렸어요. 요 날만 기다렸어요. 9월 26일 제가 첫날에 갔었는데 8월에 결제하고 9월 말에 이제 9월 26일 가야 되는데 그 한 달 반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와 시간 드륵장 가네 이랬었는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순삭이었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갔고 2시간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장 순몽이었다. 베이보스의 단콘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지만 막상 기다릴 때는 시간이 안 갔었는데 막상 콘서트 당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꿈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그 한 공간에 이제 라이브로 누나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죠. 최고의 행복이었죠. 어쨌든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느낀 게 되게 구성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스페셜 게스트를 핑클이랑 SS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1세대 여자 아이돌들 대통합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건 베이보스 콘서트니까 누나들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중간에 제가 VIP 맨 앞자리에서 봤잖아요. 거의 1m, 2m 거리에서 봤거든요. 중간에 이제 공연하다가 희진 누나가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상 잃은 표정으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그걸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었어요. 희진 누나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면서 팬들이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누나들이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진 누나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직도 좀 저는 선명해요. 너무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좋으면서도 미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여수 페스티벌 때는 윤혜누를 못 봤었는데 단콘 때는 윤혜누를 처음 봤단 말이죠. 완전 연예인 같았어요. 너무 연예인 같았고 처음 봤는데 최고였어요 진짜. 이게 4명에서 보는 거랑 또 5명에서 보는 거랑 틀리거든요 느낌이. 완전체를 보니까 와 미쳤어요. 미쳤고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확실히 이게 누나들이 전성기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누나들이 전성기 때는 이제 막내가 와언니들한테 의지한 느낌이었다면은 요번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23년 만에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왕 누나들이 이지 누나나 희진 누나가 막내한테 의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반대로 된 거죠. 옛날에는 막내가 의존했다면은 지금은 반대로 이지 누나랑 희진 누나가 막내한테 의존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좀 되게 슬프더라고요. 뭔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완전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공연 마지막쯤에 단콘 공연 마지막쯤에 VCR이 나오거든요. 와 VCR이 너무 맛돌이었는데 아무튼 마지막 공연 끝날 때쯤에 누나들이 이제 막 헤어나 메이크업 하러 갔을 때 VCR이 나오는데 2달 동안 연습하는 그 VCR 인터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나들이 멤버 한 명씩 인터뷰하거든요. 인터뷰하는데 이제 킬러 누나가 그 리허설 할 때도 그 영상을 봤나 봐요. 근데 그게 계속 울컥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공연 때 그 VCR을 보고 이제 의외로 이제 킬러 누나 울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누나 울 누나가 아닌데 그 영상 끝나자마자 나온 노래가 미싱유였어요. 미싱유 개슬프잖아요 노래. 30일 번에 나오는 노래인데 그 슬픈 VCR에 나오다가 바로 미싱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더 이제 감정이입한 거죠. 걔 미싱유 부르다가 킬러 누나가 우는 거예요. 근데 심은진 누나 우는데 되게 처음 봤어요. 킬러 누나가 눈물을 보이다니. 누나 완전 티인데. 그래서 본인이 울지 말라 해놓고 본인이 우니까 빵 터진 거죠. 옆에서 또 희진 누나가 같이 울고. 그래서 킬러 누나 쌉티인데 이제 쌉F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누나 너무 착해졌어. 좀 센 이미지였는데
너무 순둥이로 바뀌었어. 순둥이 킬러.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근데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팬도 그렇고 누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동인 거죠. 서로 이제 옛날 생각나고. 근데 저도 솔직히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계속 참았고 그리고 앵콜 때 드디어 체인지 나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체인지가 나왔는데 솔직히 전 체인지를 제일 좋아해서 제 인생곡인데 그 체인지를 라이브로 듣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단콘을. 그 체인지곡 하나만 보고 갔거든요. 저는 단콘을 라이브로 듣고 싶어갖고. 근데 언제 나오나 했는데 마지막 앵콜 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놀라면서도 의외로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왜 놀랐냐면은 그 윤희 누나가 솔로로 이제 체인지를 혼자서 막 동무로 추는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림이고 저도 그 베이비복스 아치브 채널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상으로 이제 누나들 영상 많이 봤는데 2002 그 콘서트는 저희가 그 영상으로 봤지 실제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봤는데 그 2002 베이비복스 콘서트에서는 그때도 체인지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근데 거기서도 다 춤을 안 춰요. 댄서들이 추고 체인지를 노래만 불러요 누나들이. 근데 23년이 지나고 이제 단콘에서 체인지 앵콜로 나왔는데 23년 만에 거기서 갑자기 윤혜 누나가 체인지를 말아버리니까 동무로 좀 벙쪄서 봤어요. 벙쪄서 봤고 그리고 그게 앵콜 마지막 무대라서 중간 시문지 누나가 다 같이 일어나세요라고 이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게 맨 앞자리는 또 이게 잘 보긴 한데 앞에 오디오 그 기계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가려가지고. 근데 오히려 킬러 누나가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촬영하다가 서서 이제 촬영했어요. 그래서 더 잘 보여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잘 지켜가지고 누나들이 너무 고마웠고 사실 저는 체인지란 곡을 올해 1월 달에 알게 됐거든요. 작년에 누나들 가요대제전 보고 이제 베이복스 누나들 완전 감겨가지고 알고리즘에 1집부터 7집까지 계속 돌렸단 말이죠. 돌리다가 이제 찾은 인생곡이 체인지입니다. 미쳤죠. 노체인지 체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마 죽기 전에 한 곡만 듣고 죽어야 된다면은 진짜 베이복스 누나들의 체인지 노래 듣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인생곡을 찾았고 올해 1월달에 체인지라는 곡을 알게 됐고 와 이게 8개월 만에 이 곡을 안 지 8개월 만에 라이브로 볼 줄 몰랐어요. 단콘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와 이걸 8개월 만에 봤는데 와 제 인생곡을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니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체인지란 곡이 베이비복스 팬분들은 모두가 원하는 곡이더라고요. 체인지가 이제 하도 숨어있는 명곡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보인 적이 없단 말이죠 많이 90년대 나온 노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레어한 노래인데 베이비복스 나들 단콘 가면은 이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원한다. 체인지를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팬들도 다 원하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되게 슬프면서 뭔가 노스텔지어한 그런 90년대 향수가 느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야야 앨범 제가 이 집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체인지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가 감동이었고 사실 체인지는 야야야랑 무조건 같이 들어야 된다 세트로 같이 안 들으면은 알못이에요.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치맥 세트 같은 느낌이랄까 뗄라 뗄 수 없는 야야야 체인지 거기다가 패자부활전까지 들으면 금상첨화. 근데 누나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DM을 좀 많이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체인지 곡 하기 전에 킬러드가 그 멘트 하더라고요. 단콘에서 자 아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안 나왔죠 하면서 이제 체인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체인지가 팬들이 가장 원하는 곡이다. 야야야랑 체인지 그 90년대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누나들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 생각해요. 90년대의 어떤 감성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니까 이제 옛날 영상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죠. 덕질하고 그래서 저도 덕질을 올해 1월달부터 했는데 아무리 덕질을 해도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이나 콘서트 이제 가면서 그때부터 좀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콘 때는 되게 편하게 봤어요. 이제 감면이나 콘서트 때 해소를 하고 난 뒤에 단콘을 가니까 좀 마음이 편했어요. 솔직히 편했고 반대로 저는 중간쯤 40대 이제 허락?
그 VCR로 듣고 울컥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허락 너무 좋죠. 띵곡이고 진짜. 4집이 또 맛돌이에요 이게. 허락을 듣는데 이게 VCR로 봐도 되게 슬퍼요. 슬프고 또 베이비복스 누나들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희진 누나 되게 진짜 천상계 사람처럼 나오고, 희진 누나 진짜 항상 이제 베이비복스 누나들 콘서트 가면 느낀 게 희진 누나가 여자 팬들 진짜 많아요. 막 VCR로 나올 때도 여자 팬들이 난리가 나요 진짜. 저 놀랐어요. 제 경험상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남자 팬이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고 여자 팬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체감상 느껴도 그렇거든요. 거의 8대2? 뭐 9대1?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자 남자 비율이 팬이. 그래서 희진 누나 여자 팬 진짜 많아요. 진짜 여덕머리 맞고요. 그리고 미연 누나 육각형이죠. 너무 예쁘게 나오고 윤혜 누나는 VCR로 또 이게 솔로 앨범 시티팝 컨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막 타면서 되게 위켄드 감성으로 나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윤혜 누나 솔로 되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Y 중간쯤 공연 중간쯤에 미연 누나 고음으로 Y 라이브를 보험하는데 후반부에 개소름이었어요. 역시 이게 단콘 와서 볼 수 있는 거구나. Y 그 고음이 소름이었고 17만 6천 원이 아깝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 단콘 잘 왔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도 못한 엑스터시 비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지에서 울컥 안 하고 엑스터시에서 좀 울컥했어요 진짜. 왜 울컥했냐면은 일단 비트가 투팍이잖아요. 투팍 비트에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나오는데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엑스터시 무대를 활동을 오래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소름 돋았고, 제가 엑스터시에서 왜 울컥했냐면은 여기 피처링이 플러스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플러스피 나오나? 플러스피 나오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플러스피 나오나? 그것 때문에 더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플러스피 다음 콘서트 때 좀 불러주세요 누나들. 플러스피도 추억이 있잖아요 베이복스랑. 그래서 다음 스페셜 게스트는 플러스피를 꼭 불렀으면 좋겠다. 플러스피도 베이복스와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엑스터시에서 울고 있어요 저도. 플로스피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플로스피가 안 나왔지만 없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습니다. 엑스터시 무대 전 처음 봐서 대박이었어요. 씹소름이었고, 그리고 엑스터시를 듣고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플레이도 처음 들었는데 완전 2004년도 바이브라서 너무 좋았어요. 누나들 여전히 섹시하시고 건재하시고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그리고 누나들이 이게 특별 게스트 없이 5명에서 다 꾸린 거잖아요 무대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 2시간 공연이었는데 정확히 2시간 반 정도 공연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콘서트 하다 보니까 막 얘기도 길어지고 팬들과의 어떤 소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다음 콘서트 때는 플러스피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누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니까 약간 게스트로 약간 돌리면서 누나들 좀 쉬라고 그런 마음이었고, 이제 누나들이 건강한 게 최고니까 건강해야 또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콘서트를 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누나들이. 그리고 감면 누나 신곡 트로트 신곡 영화 한 편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라이브를. 제가 단콘 일주일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게 일본 여행하면서 이제 감면 누나 스토리를 봤는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영화 한 편. 그 트로트 신곡 여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 보니까 이거 여행 끝나고 가서 국내에서 봐야겠다. 돌아가면은 여행걸. 이제 여행 끝나고 단콘을 바로 갔는데 단콘에서 갑자기 감면도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것도 개 놀랐어요.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 들어버리네. 유튜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그 구성이 되게 좋았다. 누나들의 어떤 헤어 메이크업 뭐 비주얼 말할 것도 없고 그 곡들의 트랙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VCR도 너무 찰떡이었고, 감면 누나 진짜 못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트로트도 잘해,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예능도 잘해,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제가 느낀 감면 누나는 육각형 메보다, 탈 아이돌이다, 탈 아티스트다. 그냥 감면 누나는 소리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소리꾼 그 자체인 것 같고. 그리고 VCR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연 중후반부터 VCR로 베이비복스 누나들 이제 코인 노래방 영상처럼 나오거든요. 구성이 되게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VCR이랑 누나들의 어떤 그런 비주얼 찰떡이었고, 뭐랄까 딩고 프리스타일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VCR이 퀄리티 되게 좋았고, VCR로 채우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지 않고 무대가 좀 꽉 찬 느낌? 꽉 찬 느낌이고, 꽃무늬 비키니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거기서 라이브로. 정확히는 VCR이긴 한데 너무 좋던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노래방 갔을 때는 꽃무늬 비키니가 없었는데 꽃무늬 비키니 너무 좋아요. 노래 짱이고, 또 이게 누나들이 여름 컨셉으로 VCR로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 좋았었습니다. VCR이. 그리고 뒤에 VCR 2집 커버랑 요게 VCR로 나오거든요. 2집 커버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서 누나들이 나와요. 와,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미쳤어요. VCR도 이제 2집 커버랑 같이 나오니까 진짜 와, VCR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진짜 개맛돌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했어요. 누나들 단콘 자체가 너무 좋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다음 콘서트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콘서트 때는 뉴 머리 안 날 재녹음해서 누나들이 라이브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진짜 머리 안 날 진짜 지금 멤버로 머리 안 날 재녹음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머리 안 날 진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머리 안 날이랑 체인지거든요. 진짜 머리 안 날 진짜 한번 체인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지금 멤버로 새로운 머리 한 날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누나들이 베이비복스 누나들 전국 콘서트 하시면은 혹시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인 부산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백스코나 사직 아니면 뭐 화명 생태공원 이런 데서 하면은 무조건 저 갑니다. 무조건 맨 앞자리 가서 티켓팅해서 달려갑니다. 예, 달려갈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단콘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막 콘서트 준비를 막 서울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콘서트 어디 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복스 콘서트 보러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뜸 옛날 가수 좋아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가수 맞지? 근데 노래가 좋은 건 어떡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베이비복스 누나들은 옛날 가수로 기억나나 봐요. 근데 뭐 옛날 가수 맞아요. 맞는데 근데 옛날 가수가 노래가 좋아요. 솔직히 요즘 가수는 막 낭만이 없고 노래가 엄청 막 찾고 싶지도 않고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가수 노래들은. 그래서 저도 옛날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트로한 거 좋아하고 막 90년대 문화를 좋아해서 어쨌든 옛날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 댓글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왜 어르신들이 가요 무대를 보는지 알겠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좋은 노래는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다. 그 좋은 노래는 옛날 노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도 좋은 곡이 있긴 있지만 옛날보다는 덜하다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클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노래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베이비복스 누나들은 클래식이고 한국 가요계에 진짜 한획을 그은 가수입니다. 그은 가수고, 그래서 제가 베이비복스 누나들을 덕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단콘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누나들이 제 연습 때도 갔고 감면 누나 토크 콘서트도 갔고 단콘 때도 갔잖아요. 여기 3세판을 제가 갔는데 단콘 때 좀 재밌었던 게 누나들이 혀가 계속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던데요. 혀가 또 계속 짧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귀여운 40대들은 처음 봅니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40대는 처음 보고 어쨌든 누나들이 혀가 계속 짧아졌다. 공연 끝날 때까지. 근데 오히려 좋았다.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혀가. 어쨌든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복스 누나들을 제가 포켓몬스터로 비유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예. 포켓몬으로 비유하자면은 베이비복스 누나들은 뮤입니다. 뮤. 전설의 포켓몬이죠. 뮤라고 생각하고, 왜 뮤냐면은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23년 만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23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이어서 뮤로 제가 좀 비유를 해봤고, 심지어 뮤가 색감도 이렇게 펄핑크입니다. 펄핑크 색깔이고, 아무튼 이 누나들은 K-팝의 교과서가 맞다. 베이비복스는 K-팝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 챙겨왔거든요 슬로건. 그게 베이복스 가드 단권 때 제가 받은 건데 입장하기 전에 이게 엔젤스 분들인 건지 뭐 이게 스태프인 건지 모르겠는데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말 거시면서. 근데 베이복스 가들이 이제 이걸 몰랐나 봐요. 모르게 몰래 줘가지고 제가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나들 앵콜 할 때 이걸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앵콜 할 때 들어가지고 팬들 다 들었죠. 그래서 누나들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약간 울먹거리는 모습이 되게 좀 마음이 아팠다. 기다림도 행복이었어. 그리움도 엔젤스에겐 축복이었어. 되게 재밌었고 여기 뒤에 한글이랑 뭐 이렇게 외국 글도 있는데 와 누나들이 근데 원조 한류돌이라 느낀 게 되게 외국 팬들 많았어요. 뭐 중국인, 태국인, 심지어 러시아 사람까지 외국 팬들 진짜 많고 와 원조 한류돌인 게 실감이 났어요. 단콩감에서 진짜 완전 월클이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누나들이 8집을 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빌보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나들이 아시아에만 있을 누나들이 아니에요. 이 누나들은 40대인데 이렇게 1세대 레전드 아이돌들이 활동을 한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서양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보드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누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